한국인에 대한 증오는 수수께끼다. 왜 사람들은 한국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배가 아픈 건가요? 도대체 한국을 왜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자 외국인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최근 발표된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행복지수는 5.94로 평균값인 6.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계 59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미국 16위, 일본 54위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 1위 국가는 3년 평균 7.82를 기록한 핀란드가 차지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60대 이상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 도전해지자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 나라가 살기 좋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매번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라고 보도되는 자료들에 화가 난다는 외국인도 있었죠. 앞서 보여준 반응처럼 말입니다. 행복지수란 것이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자신들이 생활해본 한국은 절대 살기 불편한 나라도 아니고 한국인들 역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죠. 일단 청소년 학생들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보다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특히 유럽인들은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태하게 발전 없는 유럽이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어린 시절 교육과 경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죠.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한국 학생들은 축구, 게임 등등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한국의 청소년들이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니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게임 시장은 한국인들이 주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과 뉴스에서 항상 나오던 말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 생활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지옥과 조선을 합쳐 헬조선이라 불렀고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해외 커뮤니티의 외국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보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싫어지는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이 아닌 적어도 1~2달만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걸 추천한다. 아마 그렇게 살아보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여러 해외 네티즌들이 답글을 달아주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고 그 이유에는 인프라, 자연환경, 문화, 치안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외국인들 사이에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이 종종 흘러나오곤 합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과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열심히 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 놀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다 보면 반대로 힘들었던 생활을 모두 잊을 만큼 재미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최대 선진국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정작 여러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사는 게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말로만 들었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면 외국인들의 평소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한국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 생활을 행복하다 말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적어도 병원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누구나 주민등록 번호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다닐 수 있죠. 하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극악의 의료 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발달 역시 여타 선진국들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수많은 대도시들이 있지만 첨단 기술이 느리게 보급됩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바뀌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되기에 예전 시스템과 최첨단 시스템이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를테면 한국에선 이미 와이파이가 식당, 지하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하철에서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바로 치안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보며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뛰어난 치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늦은 밤길을 걸어가도 걱정이 없고 밖에 나갈 때 누군가 나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부러운 행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의 삶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 국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외국인들이 이처럼 부러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행복은 어찌 보면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분명 세계 최하위 행복지수를 기록할 만큼 살기 안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세계 행복지수 순위 발표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살기 좋은 곳에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나라들이 한국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국제 행복지수만 보면 경제의 발전과 행복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 한국이 저렇게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맞는 말이지만 한국처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공안전 및 인프라를 보았을 때 저런 지표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일을 많이 해서 행복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출퇴근길 편안한 대중교통과 퇴근 후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수많은 편의시설들은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갖지 못한 것이지. 한국만큼 여가 생활이 발전한 나라도 없을 거야.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퇴근 후 여가 생활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여가 인프라는 완벽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이네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확실히 이보다 높다. 내가 아는 모든 한국인들은 행복해. 내가 이런 종류의 연구를 믿지 않은 이유지. 정말로 아프리카 같은 먹을 걱정부터 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행복할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 만약 유럽의 더러운 지하철과 화장실을 경험하고도 유럽 생활이 한국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한국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단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난 한국에서 살아봤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살아봤다. 그냥 여러 설명 필요 없이 한국이 최고였어.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과 같이 일도 해봤죠. 그러면서 느낀 건 한국인들은 그들의 지위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만약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처럼 노력했으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국인들 중에는 스스로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 한국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수세기 동안 발전했고 수많은 나라를 강탈하며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와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만 지나도 저 행복지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중미 국가들이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지만 살기 위한 인프라는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 과연 한국인들에게 중미 국가와 한국 중에 평생 살 곳을 택하라면 행복지수가 높다고 중미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 살아봤다면 절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냥 모든 면에서 벌써부터 한국이 그립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행복지수 발표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